여러분,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지금 하고 계신 일 3년 뒤에도 똑같이 하고 계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그 일 자체가 없어져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최근에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AI가 다 해줄 텐데 걱정 마. 곧 다들 일 안 해도 돼. 그 말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 오, 다행이다 싶으셨나요? 아니면 뭔가 찜찜했나요? 저는 솔직히 그 말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말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는 아무도 안 해주더라고요.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AI 시대에 우리가 진짜 알아야 할 것들. 불편하지만 반드시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지금 세계는 엄청난 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AI는 사람보다 빠르고 더 싸고 쉬지 않습니다. 24시간, 365일, 불평 없이. 기업 입장에서 선택은 단순합니다. 사람을 쓸 이유가 점점 사라집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누가 돈을 벌게 될까요? 과거의 경제 구조는 이랬습니다. 노동자가 일하고 임금을 받고 그 돈으로 소비하고 다시 경제가 돌아갔습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꽤 오랫동안 작동했던 구조입니다. 하지만 AI 시대는 다릅니다. 가치는 점점 AI를 가진 쪽으로 집중됩니다. 카드는 사람이 아니라 AI를 소유한 기업이 줍니다. 그래도 괜찮지 않냐? 돈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바로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돈은 나눠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권력은 나눠주지 않습니다. 생산수단이 AI로 넘어간 순간 우리는 소비자는 될 수 있어도 생산자는 아니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존재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게 아닙니다. 쓸모를 느끼기 위해 일합니다. 의미를 찾기 위해, 연결되기 위해, 살아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일합니다. 그런데 AI가 모든 걸 대신하는 순간 우리는 점점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갈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란 전쟁을 그냥 중동의 분쟁으로만 보셨을 겁니다. 종교 갈등, 지정학적 분쟁이라고. 하지만 다르게 보면 그것은 에너지 전쟁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전쟁은 곧 AI 전쟁입니다. 왜냐고요? AI는 공짜가 아닙니다. 챗GPT 하나 돌리는데 엄청난 전력이 들어갑니다. 데이터 센터는 물을 마시듯 에너지를 씁니다. AI 모델 하나 훈련하는 데 드는 전기값이 수백억 원에 달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의 진짜 싸움은 이겁니다. 누가 더 싸고 더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확보하느냐? 그 에너지로 더 강력한 AI를 만드느냐? 미국이 반도체를 통제하는 이유, 중국이 히토류의 목숨을 거는 이유, 중동이 언제나 세계 정치의 중심인 이유.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AI 에너지 자원 지정학. 이제 국가 경쟁력은 군사력이나 인구가 아니라 얼마나 강한 AI를 가지고 있느냐로 결정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이기는 나라와 기업은 전 세계 경제의 규칙을 만들게 됩니다. 문제는 이 싸움에서 뒤처진 개인은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최근 이런 말을 했습니다. 3년 안에 AI가 최고의 외과 의사보다 수술을 더 잘할 것이다. 이게 과장처럼 들리시나요? 그런데 이미 AI는 암조기 진단에서 숙련된 방사선과 의사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법률 문서 검토는 대형 로펌의 신입 변호사보다 빠르고 정확합니다. 코딩은 이미 많은 주니어 개발자들이 체감하고 있죠. 그럼 지금 우리나라 교육 현장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국영수사과입니다. 아직도 수능입니다. 아직도 의대입니다. 의대 정원 하나 늘리는 문제로 나라 전체가 1년을 싸웠습니다. 그 와중에 AI는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사를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달리고 있는 방향이 맞는가를 묻고 싶은 겁니다. 10년을 고생해서 의대를 들어갔는데 졸업할 때쯤에는 AI가 진단과 수술을 더 잘한다면 그 10년은 무엇이었을까요? 교육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인데 우리는 지금 과거를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문제는 교육뿐만이 아닙니다. 부모님도 학생도 사회 전체가 아직 옛날 지도로 길을 찾고 있습니다. SKY 가면 안전하다. 전문직 자격증 있으면 평생 간다. 대기업 들어가면 끝이다. 이 공식이 통했던 시대는 서서히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AI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AI는 평균을 아주 잘합니다. 방대한 데이터에서 패턴을 찾고 정답에 가까운 것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AI가 아직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진짜 실패의 경험. AI는 실패한 척은 할 수 있어도 실패를 통해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이 사업을 말아먹고 다시 일어선 그 스토리는 AI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둘째, 신뢰 기반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짜 신뢰, 오랜 시간 쌓아온 인간적인 유대감은 AI가 대체하지 못합니다.
영업도, 리더십도 결국 마지막은 사람 대 사람입니다. 셋째의 맥락을 읽는 감각. 현장의 분위기, 미묘한 감정의 변화, 말하지 않은 것을 느끼는 능력. AI는 데이터로 학습하지만 살아있는 현장의 감각은 아직 따라오지 못합니다. 넷째, 창조적 무모함.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것, 상식을 깨는 결정. 이게 말이 되나 싶은 아이디어를 밀어붙이는 것. AI는 기존 데이터 안에서만 생각합니다. 진짜 혁신은 그 밖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AI 시대일수록 인간다움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AI 시대에 살아남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AI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AI 위에 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AI를 도구로 씁니다. 챗GPT로 글 써봤어. AI로 이미지 만들었어.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같은 AI를 써도 누군가는 단순히 글을 생성하고 누군가는 그 글로 채널을 만들고 트래픽을 만들고 수익 구조를 만듭니다. 같은 도구, 완전히 다른 결과입니다. 앞으로는 무엇을 할 줄 아느냐보다 무엇을 연결할 수 있느냐가 중요해집니다. AI 당신만의 경험, AI 당신만의 네트워크, AI 당신만의 스토리. 이 조합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가치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좋은 직업을 가져라. 안정적인 삶을 살아라. 하지만 이제 안정은 직업에서 오지 않습니다. 안정은 당신이 가진 능력과 관계와 판단력에서 옵니다. 직업이 아니라 역량을 키워야 하고, 스펙이 아니라 경험과 서사를 쌓아야 하고, 정답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잘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AI가 이미 모든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세상에서 가장 희귀한 능력은 좋은 질문을 하는 인간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AI 시대는 편해지는 시대가 아닙니다. 재편되는 시대입니다. 일자리는 줄어들고 가치는 소수에게 집중되고 기회는 극단적으로 갈립니다. 이란 전쟁도, 반도체 전쟁도, 에너지 전쟁도 결국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AI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 우리나라 교육은 아직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가 바뀌기를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스스로 먼저 재편해야 합니다. AI가 내 일을 빼앗을까가 아니라 나는 AI 위에 설 수 있는가? 의대를 가야 안전할까가 아니라 10년 후에도 필요한 인간이 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오늘부터 매일 스스로에게 던지세요. 왜냐하면 이 변화는 이미 시작됐고 우리가 준비됐든 준비되지 않았든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가장 위험한 사람은 변화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알면서도 아직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그 위험에서 한 발 벗어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발을 내디드세요. 감사합니다.